오늘 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라고 여러분들 돼 있죠. 자, 데이터. 결국은 우리가 처리하는 거는 빅데이터. 가장 큰 용량의 가장 다양한 그 종류의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어딘가에. 그러면 그 전에는 데이터 저장하는 게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우리가 데이터 저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했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와 있죠? 여기 분명히 시험 문제 있잖아. 그죠? 요걸 가로만 쳤는데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었죠? 자, 이거 지난번에 발표했던 자료를 다시 카피해서 넣은 거예요. 자, 데이터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값들입니다. 값들. 이런 값들을 정보 시스템에서 처리가 돼서 정보로 분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분석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나오는 게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 또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이런 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새로운 기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하둡이라는 거하고 다양한 NoSQL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들은 어떻게 저장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봤죠? 이게 파일 저장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저장과 파일 저장 두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엑셀처럼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이런 거는 다 개인적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담하는 거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장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 우리 유레카 시스템이에요. 유레카의 상담 시스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해놨던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죠. 자,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돼요? 제 컴퓨터에 저장돼 있죠. 얘는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전산실에 저장이 돼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일을 나만 봐요. 얘는요, 나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저기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학생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개인정보는 못 봅니다. 그냥 상담을 누가 했다 안 했다 이것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상담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한 공간에서 저장을 해놓고 여러 명이서 같이 써야 효율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딘가에 데이터를 저장해놨는데 각자 따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말고 같이 공동으로 모아놓고 공동해서 저장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해서 쓰자.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핵심이에요. 자, 이런 거죠. 상담 이력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값들을 막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이 값들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파일 저장 방식의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저장이 될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트, 바이트 배웠죠? 비트는 이렇게 0, 1, 0, 1, 이게 하나의 비트라 그랬고요. 이게 8개가 묶어져서 A, B, C, D, 1, 2, 3, 4 이렇게 숫자나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바이트, 그거를 묶어놓은 게 아스키 코드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밑바닥에는 컴퓨터에는 0과 1로 저장이 되고,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트랜지스터의 개념이죠. 물리적인 개념. 논리적으로는 이제 0과 1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으로 이제 비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게 묶어져서 바이트가 되고, 이 바이트가 묶어져서 하나의 값들이 되는 거죠. 이 값들이 묶어져서 하나의 큰 레코드가 형성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행. 그죠? 그게 묶어져서 하나의 파일이 되고, 이런 파일들이 묶어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파일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개별적으로 다 보관이 돼요. 개별적으로. 개인이 보관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위에 보는 것처럼 회계 재무.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해놔요.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ABCD, ABCD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뒤에 걸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데이터가 중복이 됩니다. 자, 그 뒷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자, ABC가 같은 정보예요. 만약에 내 정보, 여러분들의 이름 또는 여러분들 전화번호,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옛날 같으면 만약에 B라는 게 전화번호다. 내 개인 정보, 전화번호라는 정보다. 그러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부서가 다 틀리게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 부서들마다 다 따로따로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학생처에다 이런 거예요. 학생처에다가 정보를 수정했는데 학교 전산 시스템에 수정이 안 되고 학생처에 따로 개인정보가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호환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내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부서에 일일이 다 전화해서 나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개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통째로 한 군데서 하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파일에서 데이터가 중복이 이루어지죠. 내 정보를 부서마다 다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처럼 전화번호를 수정한다 그러면 다 틀리겠죠. 어떤 데는 최근 정보가 있고 어떤 건 옛날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데이터에 프로그램 쪽에 의존된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야, 하나 데이터라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모아놓는 공간,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관리하자. 야, 그럼 그걸 누가 관리하니? 그 관리하는 거 앞에다가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두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창고를 다 따로 썼어요. 창고. 자, 물건을 창고에다 저장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직접 창고에다 다 저장해요. 그러면 필요하면 내가 가서 찾아와야 돼. 근데 새로운 방법은 뭐냐? 큰 창고를 하나 딱 해놓고요. 거기에 창고지기가 하나를 두는 겁니다. 나는 창고에 어디가 저장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돼요. 가서 내가 지난번에 맡겨놓은 거 주세요. 그러면 그 창고지기가 가서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나한테 주면 돼요. 나는 물리적으로 걔가 어디서 저장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중간에 누가 알아서 다 해줘요? DBMS라는 놈이 중간에서 다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하나 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자. 하나, 그 통합 관리하는 거에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들이,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들이에요.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이 요구를 막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각각을 다 DB에서 자기가 알아서 가면 막 복잡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DBMS라는 하나의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나를 두고 걔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고 DBMS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BMS 다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DBMS랑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베이스는 파일처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게 DBMS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라클, 사이베이스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DBMS예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안에 저장 공간들이 다 따로 있어요. 걔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DBMS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하는 일종의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있어요. 우리 영업부서 데이터들끼리만 모아놓게, 아니면 우리는 고객들 데이터끼리만 따로 묶어놓게, 주제별로 이렇게 따로 모아놔요. 물론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업 같은 데는 이 데이터베이스만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 테이블이라는 게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엑셀, 시트 한 장 한 장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이렇게 필드하고 레코드 이런 게 있어요. 필드는 이제 새로 그러니까 어떤 값들이 들어가느냐고, 레코드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값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안에 이런 필드, 이런 게 저장이 되어 있다.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엑셀. 근데 엑셀은 개인적으로 일일이 내가 파일 하나씩 개인적으로 쓰는 거라고 따지면, 데이터베이스는 그 엑셀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 수정을 누가 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저장도 하고 수정도 하고, 물론 그거를 정해줘야죠. 누구는 손을 못 대게 하고, 누구는 입력만 하고 수정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누구는 읽기 기능만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의 데이터, 나에 대한 정보는 한 군데서 같이 관리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이용을 하자. 이게 그거예요. 데이터를 중복으로 하지 말자.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군데다 저장해 놓고, 야, 우리 인사관리부서에서, 야, 우리 복리후생하는 거에 연결돼서 쓰자. 아니면은, 야, 우리 급여한테 연결해서 쓰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불러서 쓰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학생처에서 관리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수님한테 상담 받았는지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정보가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교무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가 또 궁금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잖아. 여러분들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거는 학생처랑 교무처랑 다 같이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다 불러놓고 그거를 학생처에서 쓸 때, 또는 교무처에서 쓸 때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필요한 정보를 뽑아가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관리하는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정형화된 데이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숫자, 이름, 뭐 이런 것처럼 딱딱딱딱 정리가 돼 있죠. 필드, 네임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쉽죠. 분석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그게 어떻게 돼요? 무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수강 신청 한 학기에 한 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양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빅데이터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쏟아들어지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 검색어 얼마나 여러분들 계속 치잖아요. 네이버에다 검색어 하루에도 수십 번 치죠. 수십 개의 단어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 계속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정형화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우리가 들어와서 저장해서 써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른 측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하둡 이런 내용이에요.